뭐 이렇게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 뭐 좋아요 이런 거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뭐 특별하게 예고 없이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이라서 참여자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나중에 그 뭐죠? 다시 보기로 볼 수 있으니까 다시 보기로 보려면은 뭐 검색이 돼야 되는데 뭐 좋아요 이런 거 안 눌러주시면은 검색이 잘 안 돼요. 38세 독신 남성 무경력 배달부 독일 간호사 문의 김용용이님 만 37세 88년생이고 배달 대행사를 운영 중이세요. 특이하네요. 경력이 딱히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 배달업 사업 중 6개월 정도 공인중개사로 개업 경력 있음. 뭐 이거 나쁘지 않아요. 이거 괜찮은 경력이에요. 실제 본인 비즈니스를 해본 거잖아요. 나쁘지 않은 경력이에요. 학력은 고졸, 대학교 1년 마친 후 중퇴. 현재 자금은 전세금 5천, 현금 3천. 예, 뭐 이 정도면은 싱글이니까 뭐 잃을 게 없잖아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특이점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토익 950점, IELTS 7.0, 독일어 아예 모름. 이 정도 영어 실력이면은 해외 어디를 가더라도 먹고는 살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미님. 저는 대학교 다니던 중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 가서 사업주의 스폰서십 비자, 457 비자, 이거 유명하죠. 근무하다가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해고당하면서 호주 영주권자의 꿈을 놓치게 된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예전부터 많았고 지금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2018년 한국 귀국. 그래서 제가 항상 호주든 캐나다든 미국이든 영미권 이민 유의해라. 특히 이제 현지에 뭐 교민이 운영하는 사업처에서 뭐 스폰서 해주겠다라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갔다가 뭐 실패하고 돌아오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항상 차선책, 차차선책 이런 거를 좀 준비해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게 꼭 뭐 고용주가 사기를 쳤다라기보담도 고용주가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내 사업이 생각처럼 풀리지가 않으면 그 직원들한테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거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영어 실력은 일상생활 대화 정도는 전혀 무리 없이 가능한 수준이나 독일어는 아예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대부분 다 그렇죠. 인구 감소로 인해 한국이 앞으로 더 안 좋아지는 게 확실시되는 상황이라 독일 이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월 2, 300 정도는 꾸준히 저축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세미님의 글과 영상들을 보아하니 독일에서 아우스빌딩 과정을 거쳐 간호사로 취업 후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이는데 제 나이와 경력, 학력 수준에서도 현실성 있는 목표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정도 영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분이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안 다니고 그냥 뭐 워홀 갔다 온 경력에 영어를 저 정도 키울 수가 있다? 사실 지적 능력이나 학습 능력이 굉장히 좋은 편인 거예요. 그렇게 좋은 머리로 여태까지 그냥 먹고 사느라고 공부도 못하고 호주 영주권만 생각하고 호주에서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는데 결실을 못 맺은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된 트랙에 올라가서 뭐 독일어 새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독일어가 일정 수준 이상 된 다음에 아우스빌딩 도전하는 거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IELTS 7.0 수준의 능력이면은 영어를 그 정도 공부해 본 경험이면은 독일어를 밑바닥부터 공부하더라도 보통의 다른 한국인들보다 훨씬 더 빨리 독일어를 배워요. 왜냐면은 영어와 독일어는 친척 관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외국어를, 그러니까 독일어와 친척 관계가 아닌 뭐 뜬금없지만 뭐 중국어를 공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했었던 부분, 혹은 일본어를 뜬금없이 공부해서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른 외국어를 공부할 때도 보통의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잘 배우는 편이에요. 외국어를 학습했었던 경험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외국어를 공부하면은 효과가 있구나 이거를 알거든요. 독일어를 공부해도 뭐 안 돼요.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어떻게 독일어를 공부했나요? 아니면 영어도 마찬가지. 어떻게 영어를 공부했나요? 보면은 뭐 회사에서 일 마치고 집에 와서 매일 1시간씩 뭐 이렇게 막 밑줄 짝 공부했어요.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취미 생활이지. 그리고 뭐 아직도 무슨 뭐 성문 기본 영어 공부하듯이 영어 공부, 독일어 공부해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지금 유튜브 세상에 온라인 강의 같은 거를 온라인으로 계속 들어야 되고, 노는 시간에는 뭐 영어로 방송되는 TV, 뭐 CNN, BBC, 뭐 디스커버리 채널,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거 계속 켜놓고 뭐 지내야 되고, 뭐 라디오를 BBC를 켜놓고 지낸다든가, 아니면 독일어 같은 경우에 도이체 벨레 이거를 계속 켜놓고 뭐 TV로 보고 라디오로도 듣고 휴식할 때도, 그다음에 그 학과 공부할 때도 온라인 과정 들어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또 때때로 오프라인, 주말에는 오프라인 그 강의 나가서 공부하고, 이거를 하루에 자는 시간 빼놓고는 24시간 중 자는 시간 8시간 빼놓고는 8시간 학과 공부, 8시간은 TV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끊임없이 영어와 독일어를 접해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1년 만에 2년 만에 대학원 들어갈 정도, 대학 들어갈 정도, 아우스빌딩 들어갈 정도 실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공부 방법만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도 대부분의 경우 1년, 2년 후에 현지 아우스빌딩, 대학, 뭐 영어로 수업하는 곳이든 어디든 다 진학할 수가 있어요. 고졸이 문제가 된다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6개월 이내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고졸로 독일어 어학연수 시작하고 그거 졸업한 이후에 아우스빌딩 바로 도전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빨리 독일 들어와서 독일어 어학연수부터 시작하는 게 최선이에요. 어학 능력이 독일에서 아우스빌딩 신청할 때 가산점이 되나요?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아우스빌딩 직종 같은 경우에는 영어 능력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어와 독일어를 다 잘하면은 선발에 우선권이 부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간호사는 그게 가능하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통상 고용주 입장에서 이 사람은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할 경우에 조금 더 우선 채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환자들 중에서도 독일어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영어만 할 줄 아는 환자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독일어 B2 수준 도달하려면 지금부터 1, 2년은 독일어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정도 도달할 때쯤이 되면은 내가 39살이 될 텐데, 그때 간호사 아우스빌딩에 지원하더라도 괜찮은가요? 네.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이제 실제로 성공한 분들도 있어요. 성공한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분이 이미 독일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해결된 상황이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근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뭐 임시 취업비자, 아니면 임시 취업비자도 아니죠. 무슨 어학비자 이걸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훨씬 불리하죠. 훨씬 불리한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불리하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나이가 젊어지진 않잖아요. 물론 더 자금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분들은 뭐 하여튼 영주권을 해결한 다음에 독일어 공부하고 아우스빌딩을 도전하면 너무나 좋은데, 안타깝게도 김용용이님은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 나이 40 될랑말랑 하는 이 시점에 뭔가 새로운 거를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은 여기 이 독일에서 독일어 공부하고 간호사 아우스빌딩 도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미국 이민 방법이 있느냐, 호주 이민 방법이 있느냐, 캐나다 이민 도전 방법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주요 선진국들 이민, 유학, 취업 가능한 여러 가지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저는 그걸 이미 다 리서치를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주요 선진국들 유리한 방법들을 찾아보고 어쩌고 해도 독일 간호사 아우스빌딩보다 좋은 방법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호주에서 457 비자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직종으로 경력을 쌓다가 457에서 영주권 전환하는 나가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독일에서도 비슷한 고용주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독일은 이제 독일에서는 4, 5, 호주처럼 독일도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독일은 호주의 457 같이 임시 취업 비자, 이제 독일에서는 일반 취업 거주 허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호주의 457 비자가 독일에서는 일반 취업 거주 허가라는 게 있어요. 고졸도 가능해요. 최저임금 직종으로도 가능해요. 청소부로 5년 일해도 영주권 전환, 시민권 전환이 돼요. 그리고 5년 후에 고용주가 다시 뭐 또 스폰서를 해줘야지 영주권,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독일은 고용주 A, 고용주 B, 고용주 C 이거를 뭐 옮겨 다니면서 5년이 채워졌다? 그래도 영주권, 시민권, 고용주와 무관하게 내가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주보다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 457 비자 5년 유지한 다음에 고용주가 망했다. 그러면은 나가리거든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독일은 A 고용주에서 1년 일하다가 망하고 그래서 B 고용주로 갈아탔어요. 거기서 뭐 3년 일했는데 또 망했어요. 그러면 C 고용주로 갈아타고 2년 채웠어요. 그러면은 C 고용주가 뭐 망했든 안 망했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C 고용주가 스폰서를 해주든 말든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 고용계약만 유지되어 있다면. 그래서 지금 김용용이님 같은 경우에는 IELTS 7.0 정도의 영어 실력이라면은 하다못해 어디 독일에 영어로 뭐 업무가 수행되는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직종에 지금 당장 취업을 시도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게 아주 쉽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분 문제, 그러니까 어학 비자로 시작을 해서 독일에 체류 중에 아우스빌딩 인터뷰를 보고 합격하면은 그쪽에서 아우스빌딩용 비자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비자가 아니라 거주 허가인데 취업 거주 허가인데, 그래서 어학 비자, 그러니까 어학 연수용 학생 거주 허가가 있어요. 어학 연수용 학생 거주 허가가 있고 아우스빌딩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겨 타면서 아우스빌딩용 트레이닝 거주 허가, 그러니까 그것도 학생 거주 허가의 일종이에요. 그거를 3년짜리 받게 되고 그거를 이수하게 되면은 구직 거주 허가, 취업 거주 허가가 1, 2년이 또 나와요. 그걸로 간호사 정식 취업을 하면은 간호사용 일반 취업 거주 허가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간호사로 제 생각에 한 3년, 4년 요 정도 경력 채우면은 3년 정도 채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영주권 전환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한 1년 한 후에는 시민권 전환도 가능하게 돼요. 그럼 시민권까지 받으면은 독일뿐만이 아니라 뭐 스위스로 가서 취업하는 것도 되고 또 간호사 이후에는 전문 간호사 아우스빌딩이 아니라 대학 학사과정 그 전문 간호사 과정 이거 입학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내가 전문 간호사 달고 스위스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이거 수도 없이 설명드렸는데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PA 간호사 이게 정확한 용어는 아닌데 아무튼 전문 간호사, PA 간호사 막 혼용해서 쓰니까 그러면은 연봉이 이렇게까지도 올라요. 12만 프랑 이 정도 돼요. 12만 스위스 프랑. 그러니까 간호사가 이런 레벨들이 있어요. 독일어권에는. 한국도 한국은 이제 요 간호조무사, 간호사까지만 있고 전문 간호사는 지금 최근에 뭐 생긴다 만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독일어권이나 영어권도 마찬가지고 다른 선진국들에는 간호조무사 레벨, 간호사 레벨, 전문 간호사 레벨까지 있어요. 그러면 아우스빌딩 수료하면은 일반 간호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특정 전문 간호사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학사학위, 왜냐면 아우스빌딩 이후에 학사학위가 없는 사람은 이걸 가야 돼요. 그럼 전문 간호사까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연봉이 거의 뭐 11만 프랑, 뭐 12만 프랑 가까이 받게 돼요. 그럼 지금 스위스 환율로 11만, 뭐 한 11만 스위스 프랑 얘기를 해볼게요. 자, 스위스 환율로 연봉이 11만 프랑, 이게 기본급이래. 뭐 수당, 보너스 이런 거 안 합친 거거든요. 11만 프랑, 1억 8천 한 500만 원 되네요. 연봉이 이렇게까지 또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김용용이님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뭐 이거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뭐 나중에 듣게 될 분들 중에서 간호사나
나는 유럽에서 좀 대우가 좋은 간호사로 일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걸 목표로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PA급 간호사까지 되면은 11만 프랑 정도는 기본급 받는다. 이거 오버타임, 추가 근무 수당 이런 거 포함 안 한 기본급이 이 정도란 얘기예요. 그거 포함하면 2억 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내외 이것만 일하고 끝나는 간호사 의사가 요즘 잘 없단 말이에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 경우에는 50시간, 심하게는 60시간 일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연봉이 뭐 2억, 심하게는 3억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60시간 일하면. 근데 그것도 막 3교대 막 야간 근무, 막 주말 근무 이랬다. 그럼 진짜 3억 가는 거예요, 연봉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김용용이님, 이런 하여튼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